시간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8월의 어느 여름날,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시골 마을인데요. 이곳에 한 분홍머리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분홍머리의 소녀, 핑뚜기는 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도시를 동경하며 언젠가 학교를 졸업하면 이 낙후된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도 이 마을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세워진 양식주택을 보는 것과 짝사랑하던 남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노인만 잔뜩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의문의 죽음이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인의 죽음은 지나가던 스님이 발견했는데 스님 새끼가 머리가 기네요. 조경 땡중인가 봅니다. 그의 이름은 오자키 토시오. 그는 이 낙후된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였고 사인의 확인과 현장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조금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위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이해했지만 노인들보다 나중에 죽은 보호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 새로 지어진 양식저택에 누군가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조금은 별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핑뚜기는 턱으로 찍으면 다 뒤질 것 같... 핑뚜기는 자신이 동경하는 저택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곧바로 저택의 근처까지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녀가 실종되는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메구미ちゃんのお母さんから電話でめぐみちゃんまだ帰ってないんだって。何？めぐみ行方不明？バカ。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면 금방 찾을 수 있었기에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 메구미를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메구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핑뚜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오자키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오자키는 큰 외상도 찾을 수 없었고 전형적인 빈혈 증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핑뚜기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오자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메구미ちゃんが 시미즈가 死んだ. なんでめぐみは死んだんですか? 単なる貧血で人が死ぬものなんですか? 오자키는 핑뚜기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곧이어 핑뚜기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그곳에는 핑뚜기가 짝사랑했었던 보뚜기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핑뚜기의 친구는 핑뚜기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보내려고 했었던 편지를 대신 건네어 주려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핑뚜기의 혈액을 채취해뒀던 오자키는 검사 결과를 보고 더욱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녀의 사인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구가 12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마을에 비슷한 증상으로 쓰러져 나가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도 슬슬 무언가의 눈치를 채게 되는데요. 역병이 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에 그는 연관된 자료를 시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었고 조금씩 죽음에 대한 정답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악의 상황인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그는 추측하게 되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의학과는 거리가 먼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考えれば考えるほど全ての可能性が否定される。何かおかしい。 그리고 그는 전염병이라면 전파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파자를 찾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만난 사람들 중에는 병에 걸렸다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양식저택에 이사온 가족들을 만났다는 수상한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오자키는 그들이 밤에만 활동한다는 수상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것을 후회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밤에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양식저택의 가족들이 이사온 지 한 달이 지났고 마을에는 끊이지 않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떨게 되었으며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족들이나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건들이 더해져 마을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핑뚜기가 짝사랑했었던 보뚜기는 마을을 둘러싼 공포 때문이었는지 이미 죽어서 없어진 핑뚜기의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지속되었고 씨발 깜짝이야. 그 공포에 도저히 혼자 지낼 수 없게 된 보뚜기는 평소에 잘 알던 친구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고 그곳에 있을 동안에는 환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날 밤 생기게 됩니다. 그는 가위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고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으며 이미 죽어서 존재할 리 없는 핑뚜기가 눈앞에 나타나 자신의 친구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발 꿈. 그렇게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생각한 보토게는 그 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자신이 보았던 것은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핑뚜기의 장례식장에서 친구에게 전달받지 않았던 그녀의 편지가 집에 도착한 것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을 확신했으며 그것을 불길하다 생각한 그는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올 불행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やっぱり来たんだな。だけど俺は簡単には殺されない。 그 시각 오자키는 진찰을 받는 환자에게 수혈을 시켰고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요.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 것보다 수혈을 한 환자가 호전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외진에서 돌아온 오자키는 보뚜기를 만났고 그에게 어떠한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죽은 핑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농담 섞인 대답으로 흡혈귀란 말을 하지만 자신이 한 그 말에 번뜩이게 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받은 오자키는 흡혈귀라는 비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금까지 이 마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해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것은 보뚜기뿐만이 아니었고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양식저택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ここで何してんだ。 의견이 일치한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죽어서 매장된 핑뚜기의 무덤을 파헤쳐보기로 하게 됩니다. めぐみ勘弁な。 그렇게 그들은 비어있는 관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자키 또한 흡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환자를 입원시켜 불침번을 서며 24시간 그를 감시하기로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를 따랐던 동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지속적인 수혈로 안정을 찾아가는 환자를 보며 조금씩 그의 말은 신용이 생겼고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존재와 조화함으로써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양식저택 이사 온 가족들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본 존재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이 애니는 시체가 다시 깨어난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미스테리 공포 애니입니다. 시기들은 사람이 가축을 사냥하듯 자신들도 사람을 습격하여 피를 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시기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시기가 되어도 인간을 습격하지 않는 시기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화면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은 보는 데에 혼선이 조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복선으로 모두 이어졌고 많은 분량으로 천천히 진행되어 내용의 이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흡혈귀라는 소재를 통해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여주는 애니 시기, 고어물의 면역이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